50%와 80%의 차이가 예. 고객의 입장에서는 네. 80%를 땡겨받는 게 네. 더 유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때는 그렇죠. 뭐 어떤 50%와의 실질적인 차이가 뭐가 있을까요? 당연히 보험료의 네. 차이가 있겠죠. 네. 당연히 같은 사망보험금을 보장한다면, 그러니까 1종은 최대 가입 금액이 3억이고 2종 같은 경우에는 80%형은 1억 5천인데, 예를 들어서 둘 다 1억 5천이라고 했을 때 당연히 80%형이 보험료가 좀 더 비싸요. 네. 그리고 이 상품의 가장 큰 특징은 원래 이제 보험사 보통 약관에 보면 주계약의 보험금 청구 사유가 발생됐을 경우에 차후의 보험료를 납입 면제해줍니다라는 조항이 있어요. 그래서 이 상품은 납입 면제에 특히 장점이 있는 상품이에요. 왜냐하면 주계약의 보험금 지급 사유가 사망이잖아요. 사망이라는 거는 납입 면제가 되는 게 의미가 없잖아요. 그분이 돌아가시는 거니까. 그런데 이거는 이런 13가지 사유가 발생했을 때 또 라이프케어 보험금 지급 발생이라고 해서 주계약이 이제 보험금 지급 발생 사유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납입 면제가 되는 건데 여태까지는 볼 수 없었던 많은 경우의 수를 가지고 납입 면제가 된다는 장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상품은 요 13가지가 되지만 원래 보통 약관에 납입 면제 사유가 하나 더 있어요. 그거는 합산 장애율 50%일 때. 그래서 뭐 동일한 재해 또는 동일한 재해 이해의 원인으로 합산하여 50% 이상일 때 장애율이 납입 면제 된다라는 조항이 있는데, 그래서 하나 더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14가지라고 보통 또 얘기하시는 분들도 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주계약의 보험금 지급 사유는 아니니까. 예. 구체적인 어떤 사례가 네. 어떤 부분으로 이제 좀 들 수가 있을까요?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재해로 인해서, 이게 재해라는 건 외부의 원인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걸 말하잖아요. 재해로 인한 우리 뭐 장애율이라는 거는 뭐 좀 극단적인 예이긴 하지만, 뭐 예를 들어서 손가락이 절단됐다, 뭐 다리가 절단이 됐다, 뭐 이런 걸 좀 쉽게 예를 들 수 있고요. 그래서 그랬을 경우에 이제 장애율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이해하실 수가 있는데, 또 하나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장애율이 발생될 수도 있어요. 그거는 예를 들어서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유방암 발생률이 굉장히 높잖아요. 보통 유방암에 걸리시면 뭐 경제적인 여유가 조금 되시면은 유방 절제를 하신 다음에 다시 수술도 좀 많이 하시고 하시는데, 유방 절제하셨을 경우에 장애율이 또 발생이 돼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위암이라든지 장기암으로 암세포가 있을 때 그거를 절제했을 때도 장애율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합산해서 50% 이상이면 납입 면제가 된다는 거죠. 당연히 예, 이 본 보험을 계약한 이후의 장애율이 누적된 걸 말하는 거겠죠? 그럼요.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50% 요거를 어떻게 좀 이해하시면 좋냐면, 보통 고객님들이 우리 종신보험 권할 때 단기납 원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장기납들을 좀 선호하시는데 고객님들 입장에서 당연히 부담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 상품은 정말 장기납이 훨씬 더 유리해요. 납입 면제의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30년 납으로도 많이 하세요. 실제로. 이 상품은 예를 들어서 이게 가입 시점이라고 봤을 때 어느 일정 시점 지나서 내가 이제 이 라이프케어 라케라고 할게요. 이게 지급 사유가 발생됐어요. 이게 뭐 50%형이라고 해서 납입 면제를 받았어요. 그러면 납입 면제가 되고 나서는 차후의 보험료가 면제된다인데, 사실 면제가 아니에요. 이게 보다 면밀히 납입 면제된 사례를 따지고 본다면, 이 보험사 입장에서는 이 상품은 주계약의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 보험 상품은 이제 끝난 거예요. 이제 책임이 서로 간에 끝난 거야. 그런데 이 상품은 남아있잖아요. 주계약에 뭐가 남아있죠? 보험금 지급 사유가? 사망. 네. 50%밖에 안 줬으니까 50%가 남았잖아요. 그래서 그 50%에 해당하는 사망보험금에 대한 책임준비금을 일시금으로 여기에 지급이 돼요. 그래서 납입 면제가 발생이 되면 사실 해약환급금이 갑자기 빵 올라가요. 그러면 다시 보험사의 이율에 따라서 해지환급금이 또 올라가겠죠. 그러다가 예를 들어서 몇 년 후가 지났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는 되게 오래 사는 우리 사회잖아요. 이제 우리가 뭐 몇 세 뭐 사실 것 같아요. 이러면 예전에는 뭐 70세, 80세 이렇게 얘기했던 게 이제는 심심치 않게 100세 그 이상도 바라보는 그런 시대가 됐잖아요. 의료 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그래서 몇 년 후에 뭐 첫 번째 이 라이프 케어 발생 사유가 아니었다라고 본다면 뭐 몇 년 후에 건강하게 또 건강관리 잘 하시다가 뇌출혈이나 급성 심근경색 또 오실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이렇게 쌓아져 있었던 책임준비금, 다시 말해서 해약환급금을 가지고 다시 인출해서 사용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상품은 여러분들 이제 보험 상품 잘 아시면 유니버셜이라는 이 내용이 들어가면 그거는 중도 인출이라는 게 돼요. 근데 이거는 유니버셜이라는 건 없죠. 그러면 어떻게 돈을 뺄 수 있죠? 약관 대출을 통해서 돈을 뺄 수가 있어요. 또는 이때 가셔서 만약에 좀 돈이 좀 급하게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는 해약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때 당시에 해약환급금을 받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치료 자금으로도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는 급전으로도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특징이 있는 상품이에요. 요거를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로 다시 돌아가셔서 나를 위한 정신보험이라는 특징이 바로 이 부분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린 거고요. 네. 그리고 저는 이 상품은 기존의 업셀링 상품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 가지 상품이 가입돼 있으신 고객님인데 네. 헬스케어 서비스를 좀 얹어드릴 때 또 많이 권하기도 한다라는 걸 좀 강조드리고 싶어요.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상품이 특히 지방에서 이제 제조업을 하시는 대표님들께 많이 어필이 좀 되는데 불이하게 너무 예기치 않게 암 진단을 받으세요. 특히 지방권에 계시는데 이왕이면은 당연히 내가 암에 걸렸을 때 되게 좋은 병원에서 치료받고 싶은 게 당연한 마음 아닐까요? 예를 들어서 서울대병원, 뭐 아산병원 뭐 이런 데가 있다고 한다면 좀 좋은 뭐 명의분들도 계시고 잘한다고 하면 그런데 내가 개인적으로 뭐 업무과장도 알고 뭐 의사분들도 몇 분 알고 그래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전화 넣어서 예를 들면 뭐 예약을 뭐 해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나는 그런 인맥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주변에 인맥이 있는 분들 찾아서 부탁하거나 부탁한다는 것도 뭐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게 서비스로 주어진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굉장히 좀 괜찮지 않을까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지방에 있는 이제 지역 병원에 가서 이제 진찰을 받아봤더니 뭐 예를 들어서 배 통증이 좀 있어서 가셨더니 뭐 암에 대한 소견을 좀 받았어요. 그래서 좀 큰 병원에 좀 가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내가 이제 전화를 걸어요. 병원에 좀 큰 병원에 서울에 있는 그러면 좀 잘하시는 분한테 이제 좀 받으려면 보통 예약에 걸리는 시간이 또 얼마나 될까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런데 이 상품에서 주어지는 헬스케어 서비스에서는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잡아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많이 알고 계시고 고객님들께 좀 전파하신다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제가 뭐 하나 좀 참고해서 말씀드리면 이런 요즘 헬스케어 서비스 회사가 사실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런 헬스케어 서비스 이 회사들이 예약을 미리 다 잡아놓는데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냥 전화하거나 진료 의뢰서 가지고 찾아가시는 고객님들이 뒤로 밀리는 거예요. 사실 그분들이 응급 환자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미리 예약되어 있으신 분들한테 우선권이 당연히 주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밀린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헬스케어 서비스들은 왜 그렇게 이렇게 다 잡아놓잖아요? 그럼 이렇게 전화 오시는 분들 거기다 넣는 거예요. 헬스케어 서비스 회사 이름으로 예약을 해놨어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